19쪽에 예제 11번, 12번 보면은 이런 문제를 다중섬광사진이라고 그래요. 어떤 물체를 어두운 공간 안에서 그냥 움직이게 해본 다음에 어두운 데서 아무리 카메라 촬영을 해봤자 아무것도 안 찍힐 건데 카메라를 셔터를 개방을 한 다음에 특정 순간마다 플래시를 터뜨려가지고 그 터뜨리는 순간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하나의 필름에다가 모두 기록한 것이라서 이제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그렇게 했더니 11번 물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사진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 사진일 수도 있는데 A, B, C, D 지점 요런 데 사진이 찍힌 것이 나타났는데 그런 사진을 찍은 시간 간격은 0.5초로 일정하게 시간 간격을 두면서 각각의 사진이 찍힌 위치를 다 살펴봤더니 2468cm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그러네요. 이럴 때 물체의 가속도 내지는 C를 지날 때의 순간 속도겠죠. 그리고 처음에 사진이 찍혔을 때의 속도 또한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요거는 우리 직접 풀어볼게요. 자,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러 장이 약간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간거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사진이 찍혔는데 시간 0.5초 간격으로 해서 사진을 쭉 찍어봤다 그랬더니 각각의 경우에 2468cm 이 거리 계산할 때 단위도 또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도록 A, B, C, D, E까지 나타났는데 자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면 나머지 문제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그 가속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시간 간격 및 구간 간의 거리만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가속도를 또 연결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때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거리가 2468 구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 칸씩 구간을 쭉 잘라가지고 심심하니까 평균 속도나 한번 구해봅시다. 자, 평균 속도를 구해볼 건데 2cm를 가는데 0.5초 걸렸으니까 첫 번째 구간 평균 속도는 4cm/s, cm/s라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8cm/s죠. 다음 구간은 12cm/s 이런 식으로 쭉 다 구할 수가 있기는 한데 자 이렇게 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혹시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기는 한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네요. 잠시 그래프를 그려보자.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나타날 건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 중이었다면 0m/s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T1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V1이라는 속도, T2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V2 순간속도 값이 표현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요 구간 간의 밑넓이, 사다리꼴 넓이가 해당하는 구간 동안의 시간 동안의 이동한 변이값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요렇게 뭐 감소하거나 0m/s를 지나는 그래프가 나와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한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속도일 때 저런 속도일 때의 중간값이 바로 평균 속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런 속도 저런 속도 쭉 가서 그냥 가운데 값 취하면 그게 해당 구간 평균 속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평균 속도를 가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니까 요 T1부터 T2까지의 좀 이상하네. T2까지의 중간 시각대의 순간 속도가 또한 전체 해당 구간 평균 속도이기도 하다라고 나오네요. 다시 어떤 물체가 T1부터 T2 시간 동안에 V1에서 V2라는 최종 속도가 나타났다면
평균 속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균 속도 V바는 절반으로 최종 속도를 합해서 나누면 그러니까 중간 속도가 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속도가 계속 변하니까 언제 가지느냐 했더니 이런 평균 속도 값을 실제 순간 속도로 가질 때는 바로 전체 운동 구간 중에서 중간 시간 경과시의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 라고 나타나겠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 시간 절반만큼의 시간이 경과한 때의 순간 속도라는 거지 구간의 거리의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의 속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데 시간이 절반 지났을 때의 앞에 이동거리는 요런 사다리꼴의 넓이, 뒤에 이동거리는 이만큼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하는 구간 전체 변이의 절반보다 약간 덜 간 거리에 있을 때, 그런 위치에 있을 때의 속도긴 하죠. 그러는데 시간상으로는 아무튼 절반만큼 경과했을 때의 순간 속도가 전체 구간 평균 속도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은 4cm/s라는 속도를 A에서 B가 되는 동안에 딱 한순간 진짜로 가질 때가 있어요. 순간 속도로 가질 때가 있는데 그건 언제겠다? 그렇지. 요만큼 가는데 0.5초 걸렸으니까 요 1cm 지점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아마 앞에 있을 건데 어쨌든 여기 지난 이후로 0.25초 경과시 A를 지나고 나서 0.25초 경과시의 순간 속도가 4cm/s겠다라고 할 수 있고 이와는 또 아예 별개로 BC 구간을 보면 평균 속도 8 나오긴 하는데 이건 0.5초 동안의 새로운 구간에서 나타난 속도다. 평균 속도이다. 이거는 다시 B를 지나고 나서 가운데는 아닌데 시간상으로는 0.5초의 절반, 0.25초 경과시 순간 속도이다. 등등등 나타낼 수 있겠네.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에 물체가 실제로 계속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면 아무 때나 구한 가속도가 전체 가속도가 되니까 요거 4cm/s라는 속도에서 거리는 모르겠는데 8cm/s라는 속도가 되는 구간에서 속도는 4cm/s 만큼 증가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시간이? 그렇죠. 0.5초 중에 0.25초 지났을 때의 속도에서 다시 그러면 0.25초 지나면 B를 통과를 할 거고 거기서 다시 0.25초 경과하면은 이런 속도가 될 거니까 이런 속도가 나타나는 데에는 0.5초 걸렸겠다. 이런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 그러니까 8cm/s 제곱이라고 나오는 요게 전체 가속도이겠다 라고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빨리 다른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C에서 D까지 가는데 0.5초 걸렸으면 12cm/s라는 평균 속도는 0.25초 C를 지나고 나서 어딘가에서 가운데는 아니라는 말 내가 계속 하고 있어요. CD의 중점이 아닌 어딘데를 지난 다음에 0.25초 걸렸으니까 D까지 가는데 다시 0.25초 그리고 다시 0.25초를 또 가게 되면 16cm/s라는 DE 구간 평균 속도 되는 거니까 요 구간 속도 변화 4cm/s 이런 속도를 순간 속도로 가졌다가 16cm/s를 순간 속도로 가질 때까지 또한 0.25, 0.5초 걸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구한 가속도도 8cm/s 제곱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거 답이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여러분 이거 단위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가속도 0.8 cm per 세크 제곱, 세크 제곱 무시하시고 여기도 세크 제곱이니까 8cm는 0.08 미터니까 0.08 미터 per 세크 제곱 뭐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긴 하는데 가속도는 구했는데요. 2번 C 지점을 지날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A, B 구간 중에서의 순간속도, BC 구간 중에 순간속도 중간이 아니라 이상한 데 지나고 있을 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할 수는 있지만 하고 있는데 아니 사진 찍힌 C를 지날 때의 속도는 얼마냐 라고 물어봅니다. C 지날 때의 속도 얼마겠어요? 아 선생님 갑자기 왜 그래요? 계산해 봐야 되는데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C를 지날 때의 순간속도는 얼마일까요? 어떤 요령에 의해서 C를 지날 때의 순간속도 벌써 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좀 편하겠다? 가만히 보니까 C를 지나는 요 순간의 모습은 구간을 꼭 이렇게 한 칸씩 잡을 필요가 있냐? 두 칸으로 잡아보니까 C라는 지점은 B를 지나고 0.5초, C 지나고 나서 0.5초 또 지나면 D 지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아, 요거 지우고 B부터 D까지 1초 동안 움직이는 데 있어서 C라는 지점은 B를 지나고 0.5초, 시간상 절반 경과했을 때 지나는 지점이자 그때 찍힌 사진이네. 그러면 바로 시간상 절반만큼 지났을 때 가지는 순간속도는 요 구간의 평균 속도를 실제 속도로 가지고 있겠네. 내 말이 어렵나? 너무 빠르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따지면 C의 속도를 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얼마 후에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아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는데 평균 속도도 어렵게 구하느냐? 아니 1초 동안 20cm를 움직였으면 이 구간 평균 속도는 20cm per sec이자 C를 지나는 순간의 평균 속도 자체겠네 라고 돌려서 생각해주면 식을 쓰기가 굉장히 쉬워지겠다. 금방 나오죠? 표정들이 왜 그러니? 10원 이동거리가 10이에요. 위가 이동거리. 아, 이상한 숫자를 봤죠? 요게 4cm고, 요걸 봤는데, 6cm니까 10cm만큼을 1초 동안에 이동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물리 실력이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헷갈리고 그러면은 수능에서 이제 문제 틀려가지고 2점짜리 뭐 틀리면은 2등급 되면서 이제 대학 떨어지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수능, 이런 실수해가지고 틀렸네? 2등급이네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난 수능을 안 볼 거기 때문에. 안 봐도 괜찮아요. 난 이미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니들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실수. 참, 학생들한테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얘들아, 문제 잘 읽고, 이상한 거랑 헷갈리지 말고, 찬찬히 읽어가지고, 계산 실수하지 않게 검토담 세야 돼. 그러면서도, 이거 더 쌤하고 앉아있다. 그죠? 자, 그래서, C 지점을 지날 때의 순간속도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풀면 조금 더 쉬운데, A 지점을 지날 때, 이 사진이 정지 상태에서부터 쭉 움직이는 거, 사진을 일일이 다 찍은 거다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최초 사진이 찍혔을 때는 순간 속도가 어떠하냐 라고 그랬을 때 요거 어떤 구간의 시간상 가운데 지점이다 라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풀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럴 때에는 그냥 거꾸로 풀면 되죠. 뭐 여러 가지 다 풀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는데 C를 지날 때 순간 속도가 10이란 걸 알았으면 A를 지날 때에는 1초 전이니까 0.5, 0.5, 여기 지날 때 1초 전이니까
가속도 값이 10cm/s, 가속도가 8cm/s 제곱이었었다면은 요 속도보다 1초 전에 2cm/s라는 속도로 이미 움직이고 있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요렇게 풀이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 등가 속도 운동 구간 중간에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라는 거를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한 것 뿐인 거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중삼광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게 과연 등가 속도 운동 중이었냐 아니었냐를 알려줄 때도 있고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등가 속도 운동이면은 이렇게 구한 요 사진 간에 매번 찍힌 사진의 요 구간 간격이 등차 수열로 항상 나타납니다. 2, 4, 6, 8, 뭐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로 나타나게 되고, 이럴 때에 가속도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가속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다중삼광 사진을 몇 초마다 찍었느냐 제곱분에 이러하게 될 때 구간 간격은 등가속도 운동이면은 등차 수열일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일일이 구한 구간 간격의 공차 2, 4, 6, 8이니까 2cm죠. 구간 간격의 공차 차이 2, 4, 6, 8이라는 실제 거리의 차이들 일정할 거예요. 요거 할 것을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일일이 사진을 0.5초마다 찍었고요. 2분의 1초마다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분의 구간 간격 2cm씩 계속 구간 간격 자체가 늘어나요 라고 하면은 8cm/s 제곱의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등가속도 운동이면서 이런 사진을 변태같이 1초 만에 찍었다가 좀 쉬었다 찍을까? 3초 만에 새로 한 장 찍었다가 0.5초 만에 바로 한 장 더 찍고 이럴 때도 있는데, 이럴 땐 못 쓰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여러 개의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각각의 개별 구간 간의 구간 길이 차이가 일정할 때에는 t제곱분의 s라는 식으로도 간단하게 가속도를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별도로 알아두시고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평균속도 활용법에 대해서는 원칙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12번을 풀어볼 건데, 예제 12번 방금 얘기한 것과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나온 문제긴 해요. 어떤 물체가 A지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긴 하는데, 가속도가 오른쪽이란 뜻은 아니죠.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마 이건 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1초마다 찍긴 했는데, 나왔다 하고 하는 정보가 A에서 B까지 가운데 하나 생략하고 두 칸 사이의 거리를 15cm, BC 사이 생략, CD 사이 거리가 5cm라는 것만 알려줬어요. 이럴 때 가속도는 공식으로 못 풉니다. 공식으로 못 푸는데, 그러면 그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B를 지날 때의 순간속도 A부터 D까지 BC 거리도 안 가르쳐주고, A부터 D까지 총 거리가 얼마냐? BC 거리를 알면 20cm 더하기 BC 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는 것이 세 번째 문제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볼까요? 역시 굉장히 빨리 푸는 친구도 있고 다 잘했는데, 자, 요것도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기는 했으며 각각의 사진을 1초마다 사진을 찍어냈다고 하니까 A에서 B까지 구간 15cm 뭐 알려줬으면 이거 써야 되는 거죠. 전 구간의 평균 속도는 1cm, 이제 15cm 2초 만에 2분의 15cm/s의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CD 구간, 뭐 BC 구간 몰라도 어쩔 수 없죠. 1초 만에 5cm. 요 구간 평균 속도는 5cm/s 그대로 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이 평균 속도는 A, B 사이에 요거 E라고 한다면은 요거 1초 1초니까 사실은
E를 지날 때의 속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A, B 구간 사이에서 E를 지날 때의 속도 그런 거 하나 알고 있고요. C, D 사이에서 1초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한 평균 속도니까 C를 지나고 0.5초 절반의 시간 지난 어딘가 여기 사진 이건 안 찍혔네. 그때의 순간 속도가 5cm/s라고 하면은 요 지점에서 사진 찍히고 나서 1초 다시 1초 지나면 C지점 2초 그리고 나서 0.5초 더 지나면은 이런 순간 속도를 가졌다가 5cm/s의 순간 속도가 되는 데에는 2.5초 걸리겠다. 뭐 2분의 5초죠.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순간 속도 2개 알고 그 사이에 걸린 시간 간격만 알고 있으면 가속도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 값이란 2.5초, 2분의 5초분의 2분의 15에서 2분의 10으로 2분의 5cm/s 만큼 감속한 것, 오른쪽으로 가는 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그냥 뭐 느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왼쪽으로의 가속도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뭐 감속이라는 말, 마이너스 1cm/s라는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B를 지날 때의 속도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기왕에 E를 지날 때의 속도를 요 속도 7.5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초 후에는 1만큼 요 가속도만큼 더 느려졌을 거기 때문에 뭐 7.5다 그러면 뭐 6.5 cm/s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고 A와 D 전체 구간 사이의 거리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A와 D 사이 전체 거리라는 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15cm고 요것도 5cm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 구간 거리만 더하면은 뭐 금방 나오겠네. 그렇게 구해도 좋죠. 좋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구하려고. 다른 방식으로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건 아닌데 이런 방법이 생각나도 좋겠는데 하는 방법 또 뭐 있을까요? 전 구간 길이 구하는 데 있어서 자 사진 찍혀 먹은 걸 보니까 A에서 출발해서 E, B 2초 걸렸죠. B 지나고 나서 C, D 2초 또 걸렸죠. B라는 지점 지날 때는 전 구간 4초 중에서 시간상 절반만큼 지났을 때 나타나는 사진이네. 이때 가지는 순간 속도가 전 구간 평균 속도네. 굳이 앞에 문제에서 VB를 진짜로 구했으면은 2분의 뭐고 13cm/s인가? B를 지날 때 순간 속도를 굳이 구했으면 안 구했으면 새로 구해야 되지만 아니 이거 구했는데 네가 전 구간 평균 속도래 4초 동안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를 좀 더 이런 요령까지 개별 문제마다 바로 생각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구하는 방법 뭐 다 맞겠지만 지금 순서상 이렇게 구하는 것도 편리했다 라고 하는 거 뭐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소개는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등가속도 운동 관해서 다중성광 사진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거 요령을 약간 알아보는 문제였었고요. 뒤에 운동의 종류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요즘에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유행하는 이런 질문사항이라서 한번 그냥 써봤어요. 물체가 자유낙하한다, 위로 던졌다, 옆으로 살짝 비틀어서 던졌다 이랬을 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원래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최근에는 뭐 모의평가 2021학년도 대비 수능시험에서도 이런 것들 자꾸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한번 정리만 해봤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정리해 본 거고 21쪽부터 앞에 벡터와 스칼라, 등속 직선 운동, 뭐 문제를 약간 응용한 거 이런 것들 연습 문제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6번부터 해가지고 쭉 또 나오고 계시고요. 아이고, 여기 등가속도 운동, 뭐 상대 속도 문제도 또한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레벨 3이라고 해놓은 27쪽부터도 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다 풀어보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 숙제로 약간 더 나가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은 22쪽에 5번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머지 문제도 의미는 있는데 잠시 얘기를 할게요. 23쪽, 24쪽에 9번하고 10번 연속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선생님 문제 중복인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실수할 수 있을 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요거 꼭 체크하고 봐야 돼 하면서 혼동스럽게 할 수 있을 약간의 함정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그렇게 보니까 9번하고 10번 어이구 문제 똑같네 선생님 이거 하나 안 풀어도 되죠? 그게 아니라 뭐가 달라요?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래프의 세로축이 하나는 위치 10번은 속도 그래프죠. 그래서 문제 의미가 아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쭉 풀어봐야지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22쪽에 5번하고 뭐 이건 직접 풀어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로서 16번 다 풀고 싶은데 여러분 16번하고 21번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예 보기가 다르죠? 그리고 19번하고 20번도 다른 문제인데 이걸 학생들이 제법 어려워해요. 그래서 숙제로 해올 수도 있는데 19, 20번 풀어보고 23번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정리. 지금 당장 풀 문제 5번 9번, 10번은 직접 할 수 있고요. 금방 풀 수 있는 16번 아까 전에 연속되어 있는 19, 20번 그리고 23 5문제 먼저 풀어봅니다. 손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도 있는 반면에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 함정 있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각자 풀어봅시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변의 길이가 10m짜리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일종의 트랙에서 그림상 윗변으로 나타나는 중앙 지점에서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방향만 바꿔서 같은 속력 쭉 도는데 제자리 한 바퀴 돌아서 다 오는 데 있어서 8초가 걸리네요. 한 바퀴를 다 도는 데에는 40m만큼의 이동 거리를 가질 거니까 속력이 일정할 거다. 방향 확 순간순간 틀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의 일정한 속력은 5m/s라고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전체 한 바퀴 도는데 8초 걸리는데 4초 동안 움직이는 것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4초 동안에는 여기까지 와 있겠네요. 그런 동안에 이동 거리는 아마 55 해가지고 20m 뭐 이렇게 나올 거고 4초 동안의 변이는 그러면은 학생들이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은 엉뚱한 대답을 하곤 하는데 여기다가 여기 오니까 아래로 10m만큼 오는 거죠. 변이는 10m 4초 만에 온다. 그런 동안에 그 4초 동안에 평균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을 수 있는데 평균 속도 그러면은 4초 동안 변이가 아래로 10m다. 속력은 방향은 모르겠고 20m만큼을 4초 동안 움직였다라고 해서 속도와 속력 뭐 2.5, 5m/s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고 속도 얘기할 땐 특히 방향도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건데 자 여기 4초가 지난 때의 속력은 디귿 뭐 그러는데 4초가 지난 때에는 또 원래 가지는 일정한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뿐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 지문에서 물어보지 않은 것 중에서 리을 한번 해볼까요? 최초 출발부터 해서 4초 동안에 그 운동 과정에 있어서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4초 동안 이렇게 온 동안의 평균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뭐라 그래야 되겠다? 평균 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 얘기할 때는 가속도 시간분의 속도 변화이지 변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동안에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 아니죠? 등속직선 운동 하다가 속도가 갑자기 엄밀히 말하면 속도가 방향이 바뀌어서 바뀐 거고 일정한 속도로 등가속도 운동 갑자기 중간에 속도가 바뀌고 또 등가속도 운동 하는 거라서 임의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직선 운동도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가속도를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에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최초 속도 왼쪽으로 5m/s 어쨌든 4초 후에 오른쪽으로 최종 속도 5m/s 가지고 있으면 속도 변화는 오른쪽으로 왼쪽 5가 오른쪽으로 10만큼 변한 거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런데 4초 걸렸으니까 오른쪽으로 2.5m/s 제곱이라는 평균 가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긴 있어요. 선생님 중간에 아래로 가는 기간 이렇게 길었고 뭐 이건 어떻게 해요? 아니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런 운동의 과정에서는 평균 가속도가 사실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데 거의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얘가 그냥 5m/s 출발한 다음에 4초 동안 별 이상한 운동을 막 하다가 어이없는 데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5m/s만 되면은 다 평균 가속도가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임의의 운동을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도 아닌데 평균 가속도를 구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좀 특이한 물어보는 문제로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16번은 여러분들 이제 답 보면은 빨리 구할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A랑 B가 P 또는 Q를 지날 때 말로만 할게요. A는 5에서 15m/s, B는 8에서 12m/s가 되면 최초, 최종 순간 속도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평균 속도가 똑같아져 버리죠. 5에서 15 그러면 평균 속도 10, 8에서 12 그러면 평균 속도 또 10 되기 때문에 똑같은 평균 속도를 가진다. 얘들이 Q를 동시에 통과했다라고 그 문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순간 속도 이런 걸 통해서 평균 속도가 같은데 Q 지점을 동시에 통과했는데 P 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였을 거니까 평균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같은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P점도 함께 통과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기억, 평균 속도 얘기했고요. 니은, A가 B보다 먼저 그런 거 없다. 같이 통과한다. 가속도의 크기는 뭐 적절한 시간 동안에 10만큼, 적절한 시간 동안에 4만큼 변했으니까 A의 가속도가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로 빠르게 정리하고요. 19번, 20번이 비슷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요게 세로축의 명칭이 다르죠? 먼저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인 19번 문제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일 건데 위치 추적을 했대요. 자, 이게 시간에 따라 위로 시간이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모습이니까 가로로 움직이는 거 말고 아예 그냥 세로로 움직이는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랬을 때 이게 4초 만에 4m 떨어진 지점까지 쭈쭈쭈 가다가 여기 갔을 때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의 접선 길이가 거의 제로니까 순간 멈췄다 할 수도 있겠네요. 물체가 여기서 시작해서 다다다다다다다 가서 살짝 멈췄다가 다다다다다 가서 4초 만에 10m 지점까지 6m를 더 온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한 거리라고 볼 수 있을 4m 또 6m 추가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직선 운동 앞으로만 쭉 가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 속력 값 자체를 알려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느리다가 빨라지는 경우 위로 가면서 느려지는 경우 위로 가면서 다시 빨라지는 경우 위로 가면서 여기쯤 지날 때부터 해서는 기울기가 점점
여기보다는 한 여기? 점점 작아지면서 느려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계속 앞으로 위로만 가고 있는데 빨라지는 동안에는 가속도는 속도와 같은 방향이어야 되겠다. 가속도의 방향 위로. 느려지고 있는 중에는 위로 가는 것의 반대 방향인 아래로의 가속도, 화살표 표시는 요 위로 가는 운동의 가속도 방향입니다. 요 지점에서 다시 빨라지기를 한 이 정도 구간에서 위로 가는데 빨라지니까 가속도도 위로, 여기부터는 다시 위로 가는데 느려지니까 가속도 아래. 어떤 가속도의 크기까지는 몰라도 빨라진다, 느려진다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니까 위를 향하는 방향의 가속도에서 시작해서 아랫방향으로 요쯤에서 한번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고 여기서 가속도의 방향이 추가적으로 바뀌면서 3번의 가속도 방향 변화가 있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19번 문제예요. 그런데 20번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치가 아니라 이 그래프는 이동거리 그래프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물체가 아까처럼 이동해도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요. 위로만 가는데 빨라지다 느려지다 빨라지다 느려져도 이동거리 그래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동거리 그래프라면은 위로만 계속 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왜냐? 위로 가는데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기울기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정지한 건데 이 다음에 요렇게 이동거리가 증가하는데 이동거리가 물체가 뒤로 오면서 증가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와 똑같은 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이동거리가 운동방향이 바뀐 상태로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혹시 빨라지다 느려진 다음에 빨라지는 거긴 한데 기울기가 급해지니까 아래로 빨라지다가 아래로 느려지다가 원래 시작점에서 2m 내려간 지점에 도착한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정보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지만 위로 가면서 빨라진다 가속도는 위로 가면서 느려진다 가속도는 아래로 멈췄다가 아래로 가면서 빨라질 거기 때문에 가속도는 아랫방향 아래로 그래서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느려질 거기 때문에 가속도는 윗방향 그래서 가속도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여기서 위로 한 번 더 바뀌는 가속도의 방향 전환이 2번 있었을 수도 있는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20번에서처럼 디귿 0에서 8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3번 변한다 방향이 3번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서 틀린 문제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시간에 대한 변이 위치 그래프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직선 운동에 관한 거의 정확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을 수 있는데 이동거리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정보가 좀 느슨하게 알려준 것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 답이 20번의 디귿이 틀렸다는 건 이의는 없는데 선생님 이거요. 위로 가면서 빨라지다가 느려지기를 여기서부터 위로 가면서 이렇게 다다다닥 빨라지다가 갑자기 아래로 가면서 충분한 속력에서 아래로 가면서 느려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니 요때만 운동 방향이 위로 가면서 빨라지다가 위로 가는데 느려지다가 지금부터는 아래로 가면서 빨라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운동 방향 바뀌고 이때도 바뀌고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물음을 가끔 물어본 친구도 있는데 이상적인 운동처럼 본다고 하더라도 물체의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거는 일단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속도가 이거
예를 들어서 이동거리나 위치 그래프라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속도 그래프가 일정한 속도다가 갑자기 다른 속도로 속도나 속력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뀌는 거는 요건 안 된다. 속도는 아주 잠깐 동안 이렇게 억지스럽게라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하다가 연속적으로 바뀌다가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아예 점프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반드시 0m/s가 된 다음에 바뀌어줘야 된다. 라는 것도 하나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가속도는 여러분 어때요? 가속도가 이렇다가 갑자기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요. 갑자기 가속도가 지금부터는 제로야 라고 하는 거. 가속도는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점프하면서 나타나는 가속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원래는 안 돼요.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데 고등학교 국어과정 문제에서는 물체가 받는 알짜임이 이렇다가 순간적으로 이걸로 바뀌는 거 이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원래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기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허용을 교과과정 내에서 가속도에 대해서는 해주는데 속도가 점프하는 거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안 됩니다. 이게 이게 대학 일반 물리 과정까지 얘기할 때는 이러면 안 돼 라고 해야지 되는데 현대물리 양자역학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이거 다 돼요. 심지어 물체의 위치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로 가는 것도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원자주위에 전자가 요만한 궤도에서 분포되어 있다가 에너지 받으면 갑자기 얘가 이렇게 궤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어이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여기 중에 있어라 라고 점프해버리는 이런 에너지 들어오면 뭐 도는 반경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게 커지는 게 아니라 큰 걸로 바뀐다 작아진다라는 걸로 점프를 해버려요. 양자역학 수준에서는 또 갑자기 이게 또 허용이 되긴 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19, 20번 풀어봤고요. 23번 문제도 풀어보라고 했는데 23번 문제 잘 푸는 친구도 있었고 시간이 약간 걸리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 23번 뒤에 그 정답 해설도 나와 있기는 한데 요거까지만 한번 그래도 점검해보고 뒤에 잠시 쉬었다가 힘에 대한 얘기 오늘 조금 더 언급해 볼게요. 자, A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체가 뭐 올라가긴 하는데 마찰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사는 있으니까 점점 느려지면서 간다 그러네요. 이 C 지점 뭐 하나 더 있고 여기 D 지점 여기 E 지점 이기는 하는데 이 지점이 정지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요. B부터 D까지의 거리만 알려줬고 64cm 엇갈려서 C부터 E까지의 거리 30cm 또 알려줬는데 이런 사진을 0.2초 간격으로 찍어줬다라고 합니다. 자, 일종의 다중상관사진 문제이기는 한데 다중상관사진 문제로서 구간들별로 모든 구간의 길이를 다 가르쳐준 게 아니라 또한 구간 간의 간격을 두 개 가르쳤는데 B, D와 C, E는 또 이렇게 겹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까다로워 보이는데 공식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기는 못하죠. 그거는 구간별로 딱딱 이렇게 등차수로 나타나는 구간 간격이 제대로 다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건 못 구하지만 원칙대로 따라가면은 요건 구할 수 있다. 자, 알려준 정보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B에서 D까지 거리밖에 안 알려줬다. 뭐 딴 거 안 알려줬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이렇게 알려줬으면 요 구간 평균 속도는 0.2468 0.8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변이니까 요 구간의 평균 속도는 0.8분의 64 해가지고 80cm/s구나. 평균 속도. 다음
뭐 요거 가르쳐줬는데 뭐 어떻게 했냐. 0.246, 0.6초 만에 30cm라는 거리를 간 거니까 요 구간 평균 속도는 50cm/s구나.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평균 속도는 그 구간 시작부터 절반 0.4초를 지났을 때 가질 순간 속도구나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0.2, 0.4, 0.6, 0.8 C를 지날 때 순간 속도가 이거구만 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 구간에서는 C를 지난 후 총 0.6초 중에 아이고 여기서는 사진은 안 찍혀 있지만 뭐 여기 어딘가를 지날 때 C를 지나고 0.3초 0.6의 절반 시간 지났을 때의 순간 속도가 50이구나 라는 걸 알아냈더니 문제가 좀 친절해졌네. C를 지나고 D를 지나기 조금 전에 언젠가 50cm/s의 속도를 가질 때까지 속도 변화 30cm/s만큼 시간상으로는 여기에서 0.3초 경과 시의 속도 또한 알려준 거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는 줄어든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가 지금 맞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얘가 왼쪽으로 가지는 가속도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써야 될 텐데 왼쪽 아래라는 의미로 100cm/s제곱 또는 1m/s제곱의 가속도를 표시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두 구간만 알려주면은 전체가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평균 속도 2개 이용해서 다시 시간 간격 이용하면은 가속도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A부터 E 지점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그랬어요. 요런데 뚝뚝 잘라놓고 A부터 E까지 전 구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는 했어 라고 하자면 전체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랬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이게 안 풀어봤으면 모르는데 앞에서 경험을 해봤더니 이거를 원래는 전 구간 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초 동안에 어디 보자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잠깐만 A 지나고 나서 하나 둘 세 칸 0.6초 지나면 C 지나고 하나 둘 세 칸 또 0.6초 지나면은 E를 지날 때라면은 C를 지날 때는 전 구간에서 딱 시간상 가운데 지점이구나. 이 순간의 순간 속도가 전 구간 평균 속도구나. 그 속도가 뭐였는데 앞에서 구하다 보니까 이거였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가 평균 속도구나. 전 구간 평균 속도 80cm/s에 대해서 전 구간 1.2초 동안 이동하면 전체 A부터 E까지의 거리가 손쉽게도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A를 지날 때에 A를 지날 때부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E까지 사진을 찍었는데 느려지다 이게 정지한 거는 아니야.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그러는데 어딘가에 가서 정지할 수도 있는데요. 정지할 때까지 총 시간은 얼마나 걸렸겠느냐 물어보는데 이건 어떻게 구할래요? 다양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는 또 이거야. C를 지날 때의 속도가 80cm/s인데 가속도가 100cm/s 제곱이야. 그러면 일단 80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 몇 초 필요하다? 0.8초 필요하겠다. 80이 마이너스 100이라는 가속도로 제로가 될 때까지는 0.8초 필요한데 이미 A에서 C까지는 0.6초 걸렸으니까 A에서 출발해서 정지할 때까지는 총 1.4초 걸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이래 해봤더니 A부터 E까지 거리가 뭐 96cm이고 등가속도 운동 100cm/s제곱
A 지날 때 속도 구해보면은 요거 140cm/s 나옵니다. 이걸 굳이 구한 다음에 역추적해가지고 이걸 굳이 구한 다음에 가속도 요걸로는 완전 정지할 때까지 A부터 진짜로 시키는 대로 푸는 거죠. A부터 정지할 때까지는 1.4초 걸리겠구나 뭐 이런 거를 A 지나는 순간 속도 진짜로 구하고 또 구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무엇이 정답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건 당연히 없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간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2개 알려줬으면은 평균속도 이용해서 어느 시각대의 순간속도 값 2개를 뽑아낼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식, 그래프, 평균속도의 재활용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정답을 맞힐 수도 있다라는 고요령 연습하는 문제였습니다. 23번 문제였었고요. 24번 문제는 이거는 또 이제 시간이 꽤 됐는데 요거는 수능 기출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자주 보게 될 문제인데 24번 문제 요것도 지금 풀기보다는 뭐 숙제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2번 문제가 이거는 더 오래된 문제인데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은 꽤 어려워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 더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힘드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힘과 운동 관련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 좀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데 관련해서 설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덜 갔다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넘어갑시다.